사실 이 제보는 다른 좀 방송사 기자들이랑 일간지 기자분들한테 온 거거든요. 다른 이제 언론사 기자 방송사랑 종합일간지 사실 그 네. MBC 기재부 출입 기자는 네.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분은 굳이 그냥 따지면. 본인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네. 팍 이렇게 맞은 거죠. 네. 기자가 말했던 그날 그 방통위에 제가 있었는데 네. 상당히 재밌는 현장을 목격을 했었어요. 네. 이 수십 명의 기자들이 네. 이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네.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그 엠바고를 깬 네. 연합뉴스 기자를 노려보는데 되게 네. 무섭더라고요. 무섭죠.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미디어 오물오물 박서연 기자입니다. 네, 정철훈입니다. 네. 날씨가 엄청 풀렸어요. 뭐 이제 3월이니까요. 네. 바로 들어가시죠. 네, 선배. 네. 오늘 많이- 어떤 아이템 많이 가져오셨나요? 피곤하신가 봐요. 네, 네. 특히 피곤한 한 주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러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기자단 문제인데요. 저희 미디어 오늘이도 기자단 이제는 바꾸자라는 그 기획 기사를 계속 써와서 이 네. 기사 쓴 게 또 엄청 새롭진 않은데요. 근데 또 네. 그 건으로 또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 네. 상도 받으셨던데 네, 선배 축하드립니다. 피곤한 와중에 축하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금은 어떻게? 상금이요? 네. 상금은 있을까요?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있으면 네. 뭐 사드릴게요, 선배. 고맙습니다. 네. 후배에게 얻어먹는 재미가 또 있어요. 네. 네, 아무튼 기자단 문제를 또 가져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3월 추경을 뭐 봄 추경을 벚꽃 추경이라고 하나 봐요. 네. 4차 재난 지원금을 위해서 이제 벚꽃 추경 규모가 19조 5천억 원으로 결정됐다고 MBC가 그 지난 24일에 그 화요일에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 사실, 그러니까 19조 5천억 원의 추경 예산안이 결정됐다라는 이 사실이 일주일 동안 보도되면 안 되는 이슈였대요. 즉, 엠바고가 걸려 있었다는 건데요. 네. 네. 이 기획재정부 기자단이 이 사실을 이제 기재부 부처랑 그 논의를 해서 일주일 동안 24일부터 3월 2일까지 보도하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MBC가 그거를 보도해버려서 깨버렸다. 네. 이러면서 이제 징계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이제 기자단들끼리 MBC에 대해서 징계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결과가 혹시 나왔나요? 네. 아주 쏜살같이 나왔어요. 24일에 MBC 뉴스데스크에서 이 보도를 했는데 다음 날인 25일 수요일에 오후에 바로 투표에 붙여서 결과가 나왔는데요. 결과는 출입정지 무려 6개월입니다. 이거 가장 센 출입정지 기간인데요. 세게 나왔네요. 네. 뭐 저희도 이제 뭐 회사에서 정지 6개월 이러면은 되게 센 거잖아요. 근데 이제 출입정지 6개월 정말 센 건데요. 좀 엠바고 파기했다는 이유로 출입정지 6개월 받은 거를 저는 입사하고 나서는 좀 처음 본 것 같아요. 뭐 이런 사례들이 찾으면 있기는 한데 네. 흔한 사례는 아닌. 예, 그 네. 작년에 저기 네. 서울시청 네. 무단 침입에서 네. 막 뭐 사진 찍다가 걸렸던 조선일보 기자 있잖아요. 네. 그 기자가 이제 벌금 400만 원 네. 1심에서 나왔었는데 네. 기자단에서 또 징계를 받았거든요. 네. 그게 몇 개월이었죠, 선배? 그게 1년이에요. 거기는 세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게 나와야죠. 네. 그 몰래. 일종의 무단 침입에 네. 도둑질까지 했던 사안이기 네. 때문에. 근데 저는. 근데 네. 그게 1년인데 네. 이게 6개월인 거죠. 네. 근데 이거는 뭐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네. 뭐 몰래 침입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엠바고를 깼다는 네. 건데. 근데 네. 이 엠바고를 깬 게 MBC 기재부 출입 기자가 깬 건 아니에요. 그럼 누가 깼냐? MBC 여당 출입 기자. 네, 민주당 출입 기자. 민주당 출입 기자가 단독을 달고 보도를 해서 깨진 겁니다. 근데 이 엠바고가 이제 기재부 기자단끼리 포괄적 엠바고를 걸었대요. 포괄적 엠바고가 그러니까 기재부 발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 사실을 쓰면은 안 된다. 된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기재부의 예산이 사실 정부 부처만 그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 그다음에 당, 기재부, 부처 이렇게 셋이 합의해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취재 소스는 청와대든 당이든 네, 두 쪽에서 또 나올 수 있는 이런 이슈입니다. 네. 당정청에서 다 결정하는 네,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두고 MBC는 이제 당황하고 있고, 그런데 그래도 이제 기자단끼리 엠바고는 정했기 때문에 68개 언론사가 투표를 이제 하기로 했어요. 어떤 징계를 내릴까. 이게 보면은 2주 뭐 간식을 좀 뭐 돌려라. 또 뭐 출입정지 2주, 뭐 또 출입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이런 후보군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투표에 참여한 54개 언론사 중에서 38개 그 언론사가 출입정지 6개월의 표를 던진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MBC는 오늘부터 지금 촬영일을 기준으로 촬영일이 2월 26일인데 2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기재부에 관련된 자료를 이제 기자단처럼 이렇게 편하게 받지는 못하는 네, 그런 실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19조 5천억이라는 네. 예산을 네. 3월 2일 이전에 네. 2월 24일에 보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 6개월 동안 기재부 출입을 못 한다는 네. 건가요? 네, 맞아요. 이게 왜 그래야 되는 건가요? 이 19조 5천억이 미리 3월 2일 전에 나가면 네. 안 되는 이유라도 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기재부 쪽 기자단을 대표하는 간사의 주장을 한번 직접 미디어오늘이 들어봤는데요. 기재부 기자단 간사는 이렇게 엠바고가 걸려 있는데 그 사이에 사실 막 여러 관련 보도가 나가버리면은 이미 결정이 된 사안인데 일주일 동안 무슨 다른 추측성 보도가 나가서 국민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정보가 갑자기 나가버리면. 국민적 혼란이요? 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네. 24일에 나가면 혼란이고 3월 2일에 나가면 혼란이 없는 건가요? 네, 그래서 궁금해서. 네, 그래서 이제 네. 한번 더 물어봤어요. 기재부 네. 기자단 간사님한테 그런 질문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 됐든 당시에 이제 이렇게 기재부 부처랑 기재부 기자단이 이렇게 협의를 했다. 일주일 동안 보도하지 않기로 했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실 분 있느냐, 언론사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없었다고 해요. 그러고 이렇게 포괄적 엠바고를 정부 부처, 그러니까 기재부가 주장했을 때 받아들인 이유는 이게 너무 국민적 관심사 이기 때문이었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이 벚꽃 추경이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해서 편성된 추가 경정 예산안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많은 소상공인들, 피해 소상공인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는지, 어떤 업종은 얼마를 받고 또 어떤 업종은 얼마를 받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그런 사안인데 파편적으로 나가면 이게 약간 원래 기재부는 약간 이 정도로 정해놨는데 뭐 청와대 발, 정당 발로 이렇게 좀 불확실한 정보가 나가버리면은 이미 정해져 있는 예산이 이미 결정돼 있는데 국민들은 나중에 뭐 며칠 전 뉴스에서는 이만큼 나온다 했는데 최종 결정은 이거야? 이랬을 때 약간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수치는 변동이 없는 거잖아요. 어떤 수치요? 이 19조 5천억이라는 수치는 달라지지 않잖아요. 근데 왜 혼란이 와요? 그게 왜냐면은 정당이나 청와대 쪽은 어쨌든 많이 주자는 입장을 항상 펼치는 그런 쪽이잖아요. 이제 국회 쪽에서는 그 국민들의 그런 민심이나 좀 더 나아가서 추측해 보면은 4월에 이제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당 쪽이든 야당 쪽이든 재난지원금을 많이 줘야 한다. 뭐 이런 네. 식의 입장을 펼치려고 한다 이거죠. 근데 이제 기재부는 항상 그런 주장들은 막 그 정당 쪽에서 20조, 30조를 이야기를 하는데
기재부는 어쨌든 국민 예산을 직접 편성하고 짜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어쨌든 그 정당에서 주장하는 것보다 낮은 액수가 책정이 될 건데 이 19조 5천억 원이 보도가 되면은 20조보다는 어쨌든 작은 돈이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들이 좀 실망하고 약간 이런 것을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 기재부나 기재부 기자단 쪽에서는. 그러면 MBC는 이 6개월 출입정지 징계를 네. 순순히 받아들인 건가요? 일단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기재부 기자단은 어쨌든 원래는 MBC를 포함해서 69개 언론사들끼리 운영이 됐었는데 MBC 제외하고 68개 언론사가 그 중에서 또 투표를 한 언론사들의 다수가 이렇게 투표를 했으니까 왜냐면 기자단에 가입된 언론사들끼리 약속해서 운영해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불합리해요 이렇게 주장해봤자 사실 또 6개월 이후에는 그 기재부 기자단 안에 들어가서 MBC도 함께 일을 해야 하는데 네, 막 엄청 강하게 반발하고 그러기는 어려운 실정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럼 MBC 입장은 네. 우리는 기재부 기자 발이 아니었고 네. 여당 발이었다. 네, 맞아요. 네. 기재부 기자단은 어쨌든 포괄적 엠바고를 걸었는데 MBC에서 보도가 돼서 깨졌다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또 투표를 하기 전에 MBC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기사를 삭제하라고 요청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MBC는 또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네, 삭제를 해야겠다 해서 삭제를 했는데 그 투표가 강행이 되고 또 6개월 출입정지를 받으니까 이제는 또 복구를 시켰더라고요. MBC는 그 보도를. 약간 이렇게 네. 기자가 아닌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네. 얘네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대다수의 기자들이 기자단에 가입해 있고 출입처가 있고 그래서 기자들한테는 이게 되게 뭐 이슈가 되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네. 사실 국민 눈높이에서는 왜 이런 엠바고가 필요한 건지 네, 네. 그리고 왜 이렇게 기자단이 운영되는지 네. 기자들이 왜 다른 기자의 네. 징계를 결정하는지 아마 그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관련해서 25일이었죠. 네. 그때 총리가 기자단 네. 관련해서 또 코멘트를 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거기도 취재하셨죠? 네, 박 기자? 맞아요. 네. 이제 그때 가서 총리가 어떤 네. 메시지를 줬나요? 그때 기자단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박 기자가? 네, JTBC 기자랑 네, 미디어 네. 오늘 2명만 기자단 관련해서 질문을 했고 다른 언론사 기자들은 이제 정책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JTBC 기자는 이제 먼저 질문을 한 게 기자단을 폐쇄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아니냐. 어쨌든 기자단 운영 방침에 대해서 지금 당도 활발하게 좀 그 정보를 받고 있고 또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뭐 법조기자단 문제로 네. 좀 불거진 출입처 네, 논의가 맞습니다. 좀 있죠. 법조 예, 예. 기자단이 너무 그 예. 법조계 검찰 쪽과 예. 정보를 이렇게 주고받고 예. 뭐 선택적으로 보도한다든지 뭐 이런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법조 기자단에 대해서부터 촉발된 이런 기자단 문제를 어쨌든 지금 당이나 청와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이제 정세균 총리는 어제 JTBC 기자가 기자단 폐쇄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그 자의적으로 정부 부처의 기자단을 폐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했는데 그건 아니다. 어쨌든 기자단은 기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또 거기 안에서 이제 잘못된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은 그런 거를 뿌리 뽑는 게 맞는 거지 전체적으로 막 뭘 없애 뭘 하지마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언론인들 스스로 좀 자정작용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또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JTBC 기자의 질문에 답변한 정세균 총리의 멘트를 듣고 의문이 든 것은 기자들만 그렇게 노력하면 뭐하나. 사실 정부 부처도 기자단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주고 싶은 정보만 선택적으로 주고 또 기자단한테만 자료를 뿌리고 싶어 하는 그런 행위를 사실 정부 부처도
또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네.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물었더니 정세균 총리도 총리실부터 그렇게 좀 자료를 온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또 더 나아가 다른 부처까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정보공개 청구 같은 것도 지금 요즘에 그런 식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답변이 바로바로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답변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네. 되게 박 기자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정부 부처가 달라지지 않으면 기자단 문화도 좀 달라지긴 네. 어렵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를 출입하고 있는데 전체 회의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있어요 보통. 네. 그러면 전체 회의가 열리고 나면 이 속기록이 올라와요. 네. 근데 거의 뭐 속기록이 회의가 열리고 한 달 뒤에 올라오거나 막 그래요. 한 달이 더 그런 게 지나서도 무슨 올라오고. 의미죠? 근데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 속기록이 빨리 올라와 그럼요.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일주일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속기록이 올라오면 네. 그 속기록은 시민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네, 네. 방통위 홈페이지에 가서 볼 수 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은 뭘 택하냐면 방통위 전체회가 끝나면 네. 이제 매번 전체회마다 그 풀러가 있어요. 네. 들어가서 이제 다 치는. 쳐주는. 네. 그 기자가 이제 기자단을 중심으로 그 풀러가 쓴 그 일종의 뭐랄까요? 워딩을 이제 다 기자들이 받는 거죠. 출입 기자들이. 네. 그런 어떤 편의를 받는 건데 네. 근데 사실 정부 부처에서 속기록만 빨리 올려주면 그런 편의가 필요가 없죠. 네. 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네. 그 정부 부처 출입을 해보니까 기자단이나 출입처 제도가 유지되는 이유는 저는 엠바고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정부 부처 입장에서는 네. 본인들이 딱 원하는 시점에 네. 이 뉴스가 이렇게 쫙 퍼지기를 나가요? 원하는 것 네. 같아요. 근데 그게 깨지게 되면 네. 그러니까 생각했던 어떤 그 지점대로 업무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업무를 회기라 해서 좀 이렇게 편하게 그런 좀 편의성 그려진 대로, 측면이 네.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엠바고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그게 뭐 최종적으로 끝나는데 그 전에 미리 기사를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자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미리 이제 자료는 주되 네. 이제 최종 결제가 끝난 다음에 네. 기사 써라 뭐 이런 식의 엠바고도 있고 네. 그리고 기자 입장에서는 엠바고를 걸어놓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오후 4시까지 엠바고다. 네. 그러면 4시 전까지는 아무도 기사를 못 쓰잖아요. 네. 기자도 네, 사실- 그러니까 네. 그 전에는 약간 네. 이제 밥도 먹으면서 네. 좀 여유 네. 있게 기사를 쓸 수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엠바고가 없으면 나오자마자 이제 바로 쓰겠죠. 네. 그래서 어떤 기자들 간의 좀 그런 속보 경쟁이나 경쟁? 과당 경쟁을 그런 거를 좀 네. 막는 측면도 있다고 봐요. 그런 개인적으로는. 측면을 네. 막는 것도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리고 이제 네. 그렇게 4시 엠바고를 걸어놓으면 그 남는 시간 동안에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네, 공부도 네. 하고 더 많은 걸 준비해서 네. 기사를 좀 다르게 쓸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엠바고가 없으면 이제 최대한 빨리 써야 되니까 네. 그냥 그대로 베껴 쓰거나 그런 가능성이 좀 예. 높아지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국방부나 외교부 같은 경우는 또 엠바고가 되게 중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되게 특히 국방부의 경우는 네. 그 국가 보안 사안인 네, 자료를 맞아요. 내밀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저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 눈높이에서는 과연 이 제도가 네.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청 디테일한 내용이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기재부가 이런 예산안 관련해서는 거의 한 두세 번의 브리핑을 해준다고 해요. 엠바고 풀리기 전에. 그래서 이게 23일 오전에 이미 기재부 기자단한테 19.5조 원이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편성이 됐다. 이 정도로 좀 큰 가닥으로 알려준
1차 엠바고 브리핑이 있었고 2차 엠바고 브리핑은 26일 오전에 상세 브리핑이라고 해가지고 좀 더 공부가 필요한 선배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엠바고가 걸려 있는데 공부가 필요한 그런 이슈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알려주는 네, 이런 브리핑을 26일에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엠바고 자체가 포괄적 엠바고 자체가 필요하다는 거는 알지만 사실 그러니까 23일에 있었던 그런 엠바고 그 브리핑 좀 큰 가닥으로 설명한 엠바고 브리핑인데 이거 가지고 좀 너무 과도하게 좀 징계 수위가 결정된 거 아닌가. 물론 MBC가 엠바고를 어긴 거가 이제 기자단 입장에서는 약속을 어겨서 참 큰일이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 이 제보는 다른 좀 방송사 기자들이랑 일간지 기자분들한테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포괄적 엠바고를 설정했다고 기재부가 아닌 다른 그 부서의 출입 기자가 이렇게 써서 엠바고를 깼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출입 기자한테 징계를 세게 해버리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제 언론사, 기자, 방송사랑 종합일간지 사실 그 MBC 기재부 출입 기자는 네.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분은 굳이 그냥 따지면. 본인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네. 팍 이렇게 맞은 거죠. 네. 참 아무튼 이런 네. 좀 당황한 네. 일들이 이렇게 언론계에서 그러니까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는 그런 건 많이 봤잖아요. 방통위에서 네. 저번에 MBN 그 행정처분, 네. 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해서 그 결정한 당일에 그 연합뉴스가 엠바고를 깼잖아요. 선배도 네. 아시죠? 네. 몇 시간 좀 빠르게 깬 3시간을 먼저 써버렸나요? 앞서서? 그게 이제 네. 방통위 전체 회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네. 기사를 써서 문제가 됐던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기자들끼리 약속이 돼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렇죠. 예. 네. 전체 회의가 끝나고 이제 쓰는 거. 근데 그거는 이제 포괄적 엠바고도 아니고 어쨌든 안에서 기자단끼리 약속한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심한 거잖아요. 안에서 자기들끼리 약속했는데 그거를 깬 거면은 근데 그 연합뉴스는 출입정지 1개월로 끝났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본인이 엠바고를 깬 게 아니라 다른 부처를 출입하는 다른 여당 쪽을 출입하는 기자가 썼는데 이거를 이제 기재부 기자가 한테 6개월까지 때리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 기자가 말했던 그날 그 방통위에 제가 있었는데 네. 상당히 재밌는 현장을 목격을 했었어요. 네. 이 수십 명의 기자들이 네. 이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네.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그 엠바고를 깬 네. 연합뉴스 기자를 노려보는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무섭죠.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네. 어떤 그런 문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뭔가 힘들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집단 안에서 내가 이렇게 저격을 당하는 거니까. 네, 아무튼 저는 방통위에서 엠바고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네, 선배. 제가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걸로 네. 정리를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그 기자단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